1348년 유럽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죠. 흑사병.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만약 흑사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말도 없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요. 믿어지시나요? 인류 최악의 재앙이 당신의 주 5일 근무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14세기 유럽. 이곳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은 토지를 소유했고 농노는 그 땅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었죠. 농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태어난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임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 받을 뿐이었죠. 영주가 내일도 나와 라고 하면 나가야 했고 더 일해 라고 하면 일해야 했어요.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매를 맞거나 심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47년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흑사병의 원인균이에요. 쥐벼룩을 타고 인간에게 옮겨간 이 박테리아는 림프절을 부풀리고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며 72시간 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치료법은 없었어요. 의사도, 성직자도, 왕도, 예외는 없었죠. 1348년부터 1353년까지 단 5년, 유럽 인구 7,500만 명 중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이웃들 중 절반이 한 달 사이에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도시는 인구의 80%를 잃었죠. 시체를 묻을 사람조차 없어서 거리에 그냥 쌓아두는 지경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런데요. 흑사병이 지나간 후 유럽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노동력의 가치였어요. 갑자기 노동자가 귀해진 거예요. 살아남은 농노들은 깨달았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저 영주는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요. 상상해보세요. 100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던 농노가 처음으로 영주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을 말이죠. 제 임금을 2배로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옆 마을로 갑니다. 영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옆 마을 영주가, 그 다음 마을 영주가 이미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던 봉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1351년 영국은 노동자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 임금 상승을 금지하려 했죠.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동결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똑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노동자는 적고 일할 땅은 많았어요.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었죠. 영주들은 몰래 더 높은 임금을 제시했고 농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시장의 힘은 왕의 명령보다 강했어요. 결과적으로 1500년경 유럽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흑사병 이전보다 40에서 50%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생존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죠.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옷을 한 벌 이상 가질 수 있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왜 고대 로마는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로마는 이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로, 콘크리트, 도로, 심지어 증기의 힘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는 산업혁명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쌌거든요.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며 끝없이 노예를 공급받았어요. 노예 한 명의 가격,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노예 한 명 비용 10데나리우스, 물레방아 건설 비용 500데나리우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노예를 사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노예가 죽으면 새로 사면 그만이었죠. 경제적으로 기계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흑사병 이후의 유럽은 정반대였습니다.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죠. 사람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들과 상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덜 쓰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기술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300년대 초 곡식을 빻으려면 농노 10명이 하루 종일 손으로 맷돌을 돌려야 했어요. 비용은 거의 안 들죠. 그냥 일해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1400년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농노 10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물레방아 하나를 짓는 것보다 비싸진 거예요. 그럼 선택은 명확해지죠. 물레방아를 지어야 합니다. 흑사병 이후 200년, 유럽에서는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풍차가 등장했고,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대포가 개발되었고, 항해술이 발전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8세기 산업혁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흑사병은 유럽을 고임금 경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경제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요. 같은 시기 중국과 인도도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보다 더 앞서 있었죠. 하지만 노동력이 저렴했어요. 기계를 만들 경제적 유인이 없었거든요. 18세기 영국에서 방직공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중국에서는 5명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중국 상인은 왜 기계를 사겠어요?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훨씬 쌌으니까요. 영국의 공장주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싼 노동자 대신 기계를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혔으니까요. 필요가 발명을 낳았습니다. 증기기관을 개발한 제임스 와트, 그는 인류애 때문에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항상 경제적 유인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산업혁명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200년 만에 인류의 평균 수명은 2배가 되었고 1인당 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문맹률은 90%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게 흑사병이라는 재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어요. 선진국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죠. 동시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패턴, 낯익지 않으신가요? 흑사병은 물리적으로 노동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기계가 채웠죠. 오늘날 우리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AI가 채우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무인 주문기, 아마존 무인 창고, 테슬라 공장의 로봇들, GPT로 대체되는 사무직 업무. 이게 다 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 더 싸졌죠. 우리는 지금 제2의 산업혁명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율을 맞추죠. 700년 전 죽음은 진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구 감소는 무엇을 낳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700년 전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있습니다.